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합니다. 모임에 나가는 게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게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고 누군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는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신경 써야 하고 행동 하나 할 때도 눈치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타인의 시선의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혼자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역할을 연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앞에서는 밝은 척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이웃들 앞에서는 잘 사는 척합니다. 진짜 내 모습은 숨기고 살죠. 항상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다. 혼자 있으면 가면을 벗어도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밝은 척 안 해도 되고, 괜찮은 척 안 해도 되고, 잘 사는 척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의 문제점을 더 깊이 지적했습니다. 가면을 오래 쓰고 있으면 진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가면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지금 연기하고 있어 하고 의식합니다. 하지만 오래 쓰고 있으면 가면과 진짜 자신이 구분이 안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구였지? 하는 혼란이 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막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에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과 만나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마세요.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있으세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감정,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괴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라.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하고 억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인정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했습니다. 고독은 선택이고 외로움은 강제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있는 겁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선택합니다. 이건 평화롭습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데 혼자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하는 상태입니다.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요. 혼자서도 할 일이 많고 즐길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고립감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역설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외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럴 때가 가장 외롭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덜 외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첫째, 기대와 실망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한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기대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대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일로 바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여유도 없고, 나를 도와줄 시간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대를 버려라. 그러면 실망도 없다.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기대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친구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완전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대가 문제입니다. 둘째, 오해와 갈등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에서 자랐고, 각자 다른 경험을 했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 안 해 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갈등이 생깁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해? 왜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걸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이해해도 다행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오해의 원인을 더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한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해? 하고 생각합니다. 경험의 차이가 이해의 한계를 만듭니다. 셋째, 에너지 소모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반응하고 신경 쓰다 보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금방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사람들과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있어도 지칩니다. 이제 집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에너지를 아껴라. 불필요한 만남은 피하라. 모든 만남에 다 나갈 필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만남,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나머지는 정중히 거절하세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는 은행 잔고와 같다. 쓰면 줄어들고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금방 회복됩니다. 밤새 놀아도 하루 자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한번 지치면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 아껴 써야 합니다. 넷째, 비교와 경쟁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비교하게 된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네.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열등감이 들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이 듭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에 집중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비교의 해로움을 더 설명했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가진 것에 가치를 떨어뜨린다. 내가 가진 것만 보면 충분합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있고 먹을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내 집은 저 사람 집보다 작네 하고 생각하면 내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가 감사를 불만으로 바꿉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첫째, 창조성입니다. 위대한 생각은 고독 속에서 나온다. 역사상 위대한 사상가들, 예술가들, 과학자들은 모두 고독을 즐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창조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깊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계속 대화해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합니다. 생각이 끊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생각이 깊어지고 통찰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철학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그는 평생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고 모임을 거절하고 혼자 연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철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창조적 작업과 고독의 관계를 더 설명했습니다. 창조는 집중을 요구하고 집중은 고독을 요구한다.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깊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음악을 만들든
완전히 몰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있으면 몰입이 안 됩니다. 계속 신경 쓰이니까요. 혼자 있어야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이해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항상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반응하느라 자기 자신을 잊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기대대로 산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게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이해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답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고독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항상 긴장합니다. 신경 쓸 게 많고 조심할 게 많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편합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독은 영혼의 안식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영혼을 쉬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친 영혼이 고독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고독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화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조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내면에서 옵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면 어디서든 평화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와 고독의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즐기게 된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모임에 나가고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피곤해집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서 혼자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그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만남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의 고독에 대해 더 깊이 말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축복이다. 젊었을 때는 고독이 외로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구나 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독의 가치를 압니다. 이제 드디어 나를 위한 시간이 생겼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독서입니다. 책은 최고의 친구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으세요.
책은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책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책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혜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어라. 새로운 책만 찾지 마세요. 정말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느끼는 게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합니다. 좋은 책은 평생의 친구입니다. 둘째, 사색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이 생각하라.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깊이 생각하세요. 인생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사색을 통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냥 먹고 자고 반복하는 건 동물의 삶입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하는 삶입니다.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생각하라. 앉아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걸으면서 생각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생각도 잘 흐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매일 오후에 2시간씩 산책했습니다. 그 시간에 많은 철학적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셋째, 자연 감상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 혼자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세요.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세요. 자연은 아무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의 치유력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욕망을 잊는다. 자연을 보면 욕망이 사라집니다. 저것을 가져야 해. 이렇게 되어야 해. 하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게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자연은 변화를 받아들인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떨어뜨립니다. 억지로 잡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예술 감상입니다. 예술은 영혼의 양식이다. 혼자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시를 읽으세요. 예술은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강조했습니다. 음악은 모든 예술 중 가장 위대하다. 음악을 들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슬픔, 기쁨, 평화, 그리움, 이런 감정들이 음악을 통해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음악을 들으면 그 감정에 완전히 빠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음악은 세상을 모방하지 않고 세상의 본질을 드러낸다. 그림은 세상을 그리고 조각은 세상을 새기고 문학은 세상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음악은 다릅니다. 음악은 세상을 모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깊은 본질, 의지의 움직임 자체를 직접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고독은
정신 건강에 필수적이다. 사람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정신적으로 지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서 재충전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고독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배터리를 소모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충전 없이 계속 소모하면 결국 방전됩니다. 그래서 고독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 건강과 고독의 관계를 더 설명했습니다. 현대인의 많은 정신질환은 고독의 부족에서 온다.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지냅니다. 일하고 모임 나가고 사람 만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과 멀어집니다. 자기 감정을 모르고 자기 욕구를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정신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하지만 경고도 했습니다. 지나친 고독은 해롭다. 고독이 좋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들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어느 정도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완전히 혼자만 있으면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이상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고독과 사회 사이에 균형을 찾아라. 때로는 혼자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세요. 혼자 있다가 외로워지면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피곤해지면 혼자 되세요.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균형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귀 기울여라. 언제 혼자 있어야 하고 언제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으세요. 사람이 그리우면 만나세요. 남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르세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고독을 즐기려면 내면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아야 합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지루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찾습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찾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지루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게 지루하니까 남을 찾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독서하고 사색하고 자기 개발하라. 책을 읽으면 지식이 늘어납니다. 사색하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자기 개발하면 능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면이 풍요로워집니다. 혼자 있어도 할 게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풍요로움에 대해 더 말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필요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오락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계속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지루하니까요.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 필요 없습니다. 내면에 이미 풍요로움이 있으니까요. 혼자 있어도 즐겁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이고
진짜 성숙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결론을 들어봅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언젠가 끝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평생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만드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세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고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